그러다가 회사가 회사 기업 구조 조정을 할 때 합병 결의, 주총 결의 들어가면 난장판이 돼버리더라. A 회사가 될지 B 회사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자, 이때 합병 결의 양 당사 회사가 주식회사다 보니까 두 회사 모두의 주총 특별 결의 등 두 회사 모두의 이 실행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아셨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회사가 될지 모르겠으나 주총 결의장이 난장판이 돼버린다. 합병 뭐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아셨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지금 위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합병이 안 되더라. 안 그래도 회사 임원진 입장에서는 합병을 해서 자기 회사 버리는 게 참 싫은데 그 이유는 자기도 실업자 되니까. 물론 이제 큰돈 받으면 기분이 달라지겠지만. 됐죠? 그런데 용기를 내요. 합병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주주총회에 붙였으나 주총 자체가 부결 내지 난리가 나버리더라. 그래서 쉽지 않은 그러한 합병이 자꾸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만든 특별제도가 있습니다. 아셨죠? 특별제도는 뭐겠습니까? 주총 특별결의 그런 거 거치지 말자. 대신에 이사회 승인으로 가름하자. 됐죠? 그러면 그거는 지나치게 경영진만 위한 것 아니겠느냐? 주주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때만. 아셨죠? 그래서 만든 제도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고 예외적으로 이사회 승인만으로 거칠 수 있게 만든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1위로 갈까요? 첫 번째 제도가 소위 간이합병, 두 번째 제도가 소위 소규모 합병,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간이합병은 자, 지금 현재 A회사, B회사 둘이 합병을 하여 B회사만 남기로 했었는데 자, 지금 여기서 소멸회사가 어느 회사이지요? A. 존속회사가 어느 회사이지요? B. 그 중에 소멸된 A 주식회사의 총 발행 주식 총수, 즉 발행 주식 총수의 90% 이상을 이미 존속회사인 B회사가 소유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설령 그렇지 않다 해도 A 주식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다면 그때는 굳이 A 주식회사 주총을 열어서 뭐 하겠느냐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소멸회사의 주주총회는 이사회 승인으로 가름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면요, B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열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존속회사는요? 존속회사는 거쳐야 되고. 간이합병은 지금 뭐와 같이 소멸된 회사가 저 요건을 충족했을 때 죽어가는 회사의 주총은 굳이 저 정도면은 거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제도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는 간이합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규모 합병이라는 것은 자, A라는 주식회사가 요만하고 B 주식회사가 엄청나게 큰 회사인데 큰 회사가 다른 작은 회사를 이와 같이 잡아먹을 때 그땐 간에 기별도 안 가겠다 싶다면 이때는 큰 회사 주총은 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는 제도예요. 아셨죠? 이 제도를 우리는 소규모 합병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소규모 합병이라고 하는 이 글자는 강사가 지금부터 이렇게 쓸 거예요.
이쪽으로 좀 비껴도 좀 양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쓸 거예요. 글자 모습 눈으로 사진 찍어 두십시오. 모자가 좀 이상하죠? 네, 그냥 저렇게 보자고요. 오자를 그냥 옆으로 조금 돌렸다 생각하시고. 됐습니까? 그리고 저리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소규모 소규모 합병에 해당되는 바로 이 요건은 지금 현재 큰 회사 주총 열지 말자라는 제도였었죠? 작은 회사 주총은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큰 회사, 작은 회사의 비율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자, 첫 번째 이렇게요. 소자는 바로 저임이에요. 됐습니까?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10%, 그 다음에 5%. 됐죠? 저 숫자 암기하려고 그래요. 숫자 암기하려고요. 에 해당될 만큼 작은 회사를 잡아먹을 때 가능하며, 두 번째 요 글자는 이렇게 색깔을 달리해서 좀 써볼까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 두실까요? 아무리 큰 회사가 작은 회사, 즉 기별도 안 가는 회사를 잡아먹는다 해도 그 큰 회사 발행주식 종수에 하나, 둘, 여기에 0 하나 붙일까요? 20% 이상에 해당되는 주주가 그만해, 소규모 합병하지 마 라고 반대라면 FM 합병해야 된다. 아셨죠? 즉, 저 사건 비주식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라면 소규모 합병은 못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소규모 합병이 간이 합병과 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자, 우리가 얘기했었던 FM 합병, 두 번째 간이 합병, 어찌됐건 이사회 승인이 가름되었다 손 쳐도, 그리고 주총이 나왔다 손 쳐도, 그 다음에 또 보장되어야 되는 첫 번째 것으로 우리가 배운 게 반대 주주에게 주식 매수권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반대하시는 주주님, 그 주식 팔고 나가세요. 그런 권리는 드리겠습니다. 그 보장해 줬어요. 그죠? 자, 간이합병도 이 제도는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간이합병 이것을 배운 이유는 주총 특별결의 대신에 이사회 승인으로 가름하자, 이거 배우려고 한 것이었으니까. 후속 절차는 모두 거쳐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소규모 합병의 경우에는 반대 주주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셨죠? 소규모 합병의 경우에는 큰 회사의 반대 주주에게 나 이 회사 싫어, 나갈래, 내 주식 이 시가로 사줘. 근데 사실 주식회사에서 반대 주주에게 주식 매수권을 보장해 준 이유는 뭘까요? 주주한테? 자, 그리고 회사법 공부를 하실 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어느 회사의 오너라고 생각하시고 하십시오. 아셨죠? 자, 세무나 재무 혹은 회계 처리하시는 전문가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회사법 공부하실 때만큼은 오너 입장에서 생각해 두세요. 됐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 좀 아시게 될 거예요. 왜 반대 주주에게 여지까지 합병의 경우에 주식 매수권 보장을 해줬을까요? 합병하면 주가 떨어져. 주주의 가장 큰 이해는 당연히 주가에 있을 테니까. 발행 주식 물량이 혹시 늘어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괜히 잘못해서 부실한 것 먹었다가 배탈이 날 수도 있고, 그러느니 차라리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가장 좋을 때 팔고 나갈란다. 아셨죠? 그 기회를 준 겁니다. 됐죠? 그런데 소규모 합병의 경우에는 비주식회사의 주주는 요거 먹어가지고는 주가에 영향을 안 미쳐요. 됐습니까? 그리고 저거 먹었다 해가지고 큰 배탈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 합병의 경우에는 반대 주주에게 주식 매수권이 보장되어 있질 않습니다. 아셨죠? 너무나 쉬운 문제 많이 나왔었어요. 아셨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퀴즈입니다. 간이 합병의 경우에는 반대 주주에게 주식 매수권이 보장되어 있다. 맞습니까? 드립니까? 그러나 소규모 합병의 경우에는
반대 주택의 주식 매수청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맞나요? 틀리나요? 둘 다 맞다. 양자 비교하는 지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이게 소위 간이, 그 다음에 소규모 합병. 어찌됐건 간이 합병이나 소규모 합병이나 당해 회사의 주총 특별 결의는 거칠 필요 없고 이사회 승인만으로 가름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되었죠?